아유, 축하합니다. 불패 신화 V12 압도하는 기아 타이거즈가 통합 우승 축하합니다. 참 부럽습니다. 참 완전 무결한 야구를 하고 있는 느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잔루가 너무 많아서 공감하실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기아 팬들 너무 축하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KBO 리그가 사실은 이 정규 리그에 대해서 페넌트레이스 우승에 대해서 좀 더 쳐줘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더 이상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뭐 한국 시리즈 우승도 정말 대단한 거지만 기아 타이거즈의 페넌트레이스 우승 역시도 정말 축하받아야 될 일이고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래서 통합 우승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이고 정말 축하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기 패배하면서 삼성이 2024 야구가 이렇게 끝이 났는데 아쉽겠죠. 삼성 팬들 진짜 아쉬울 겁니다. 우승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미래가 더 보이는 삼성 야구를 이번 시즌에 봤기 때문에 더 앞으로 희망찬 야구를 보지 않을까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삼성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이 그래도 초반에 삼성 특유의 뻥야구 득점을 했고 리드를 가져갔고 실점을 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 이 하나 빛봤다, 선발이 없는 거 중에 빛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좌승현 정말 칭찬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무슨 어떤 걸 칭찬해야 되냐? 이거는 이승현 선수를 칭찬할 것도 있지만 오늘 이 피칭 전략을 1회 끝나고 뒤집은 사람을 정말 누군지는 못 찾을 거예요. 뭐 이병헌 선수가 아닐 것 같긴 한데, 더가웃에서 나온 것 같긴 한데, 연차 생각해보면 칭찬을 많이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왜냐하면 1회에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그 왜 흔들릴까 경기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왜 흔들렸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결국에는 문제가 그냥 직구 자체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직구라는 거를 확인을 한 것 같아요, 더가웃에서. 그러면서 좀 적어드릴게요. 시간이 좀 갈 텐데, 1회 총 22구 그러면서 직구가 13개였고 2회 총 16구 직구 6개, 3회 총 13구 직구 2개, 4회 총 23구 직구 5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직구 자체가 아예 효용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셋업 피치도 아니었고 중간에 성능 정도 하나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원래 이승현 선수는 포심 구사 비율이 낮아요. 근데 맞습니다. 시즌 평균 42.7%의 구사율을 가지고 있는데 1회까지 오늘 경기는 35.13%의 직구 구사율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차이 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마이너스 1회 직구 비율과 총투구수를 제외를 한다면 25%입니다. 그러니까 직구 구사 비율을 확 내려가고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가져가고 커브까지 섞어가지고 주요했다 해서 정규 시즌보다는 확실히 확 줄여서 직구 비율을 가져갔는데, 잘 버티다 4회에 체력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삼성이 참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불펜이 문제죠. 항상 오늘도 불펜이 좋은 팀이면은 이승현 선수 내려가고 딱 이렇게 타타타타타타 붙어가지고 어떻게든 했을 텐데 그럴 만한 퀄리티는 아니었다. 그러면서 기아에게 리드를 뺏기면서 좀 어려움을 가져갔고 이렇게 왕자의 타이틀을 놓친 건데,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오늘 뭐 김영웅 선수도, 그리고 디아즈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 때려낸 홈런이 저기 중간에 집에 가긴 뭐 코가 맥히는 보다 많이 쳤으니까 내년에 대한 구상을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삼성의 한국 시리즈였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그래도 실망할 건 아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온 거를 삼성 팬분들이 이렇게 박수치고 우리 선수들 잘했다, 내년에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칭찬해주는 시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아 얘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기아는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칭찬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정말 기겁을 한 게 양현종 선수가 정말 흔들렸어요. 말도 안 되게 흔들렸어요. 이게 또 세월의 흐름이 있다 보니. 근데 불펜이 그 이후에 실점이 단 한 점도 없었다. 기아가 오늘 빠따의 힘으로 이긴 거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불펜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불펜이 그만큼 버텨줬기 때문에 타격이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 거 자체가 불펜이니까 불펜의 힘이 가장 컸다. 근데 좀 이야기를 하자면 그 곽도규 선수, 이 사람 진짜 또라이입니다. 남의 팀 선수한테 뭐 또라이다, 제정상 아니다, 미친놈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실례지만 뭐 피칭 내용은 당연한 거고, 저는 이 이닝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의리 선수 마킹이든 티샷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진심으로 저 미친놈인가 그랬어요, 방송 중에. 왜냐하면 등판을 이제 여기에다가 입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 티셔츠라는 게 재봉이랑
옷을 거꾸로 입어보시면 한 번만 거꾸로 입어보십시오. 여간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목도 이렇게 조이고 신체가 움직이면. 근데 그 불편한 걸 감수하면서 그런 피칭을 했다? 이건 사람 아니거든. 안 불편했나? 불편했을 거거든요. 아무튼 대단한 투수입니다. 곽도규. 정말 칭찬할 만한 투수인 것 같고, 리그 정상급의 타자, 우리가 이제 리그 정상급과 리그 정상의 타자, 요거는 좀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리그 정상의 타자는 김도영이었습니다. 고졸 2년차 김윤수, 심지어 직전 시리즈, 직전 경기까지 좋은 모습 보여줬던 김윤수한테 바깥쪽 슬라이더 커트, 몸쪽 커브 커트, 높은 직구 커트, 우상단 직구 커트, 투수가 뭘 던질 수 있는데요 도대체. 김윤수의 폭투를 유도한 건 그냥 김도영이라는 사람입니다. 투수가 던질 공이 없었다. 그리고 이 폭투 상황에 곁들여서 박찬호의 집중력 있는 주루 플레이, 이게 결국엔 게임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으니까. 박찬호 선수를 제가 1차전 끝나고 1차전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고 사과를 드렸는데, 1, 2차전까지도 어린 모습이 분명히 보였고 3차전부터 긴장감이 풀리면서 완전히 버닝 박찬호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못 막습니다. 밸류가 급상승한 시리즈 아닌가? 본인한테 몸 가치도 분명히 1, 2차전에 얼어서 난리치는 게 보였거든요. 근데 3차전에부터 살아난 게 주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러블리한 시기에 적절하게 살아났다. 박찬호 선수가 살아나지 않았다. 1차전, 2차전처럼 수비까지 헤매고 타격까지 헤매는 상황이 나왔다. 그러면 이 상황에 와서 이제 와서 김도영 선수를 유격수로 돌리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감독은 크게 많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김도영 선수는 애초에 3루에서 계속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끝까지 한국 시리즈에서. 그러니까 이게 내야가 흔들리는 팀인데 여기까지 더 흔들린다? 이거는 정말 도박수를 던질 만한 감독이 없다라고 봤는데 정말 잘 살아났다. 정말 고맙게 살아났다. 그리고 기아가 왜 타격이, 정말 제가 보면서 기겁을 한 이유는 잘 쳐요. 근데 그냥 잘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좀 뜯어봤습니다. 뭘 뜯어봤냐면요, 6회 말 공격까지 삼성 투수들 투구수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삼성 투수들이 볼질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볼질을 하게 유도하는 것 자체가 기아 타자들입니다. 커트 플레이가 나오고 유인구를 참아내서 볼 카운트 싸움을 가져가고. 자, 그럼 이게 왜 경악할 만한 수치인지 제가 지금부터 수치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6회까지 기아 타자들 총 37타석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삼성 투수들의 투구수는 154개였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에버리지로 정규 시즌에 대입을 하면은 6회까지 한 타자가 평균적으로 한 타석에 4.16개의 공을 지켜봤습니다. 소화했다. 그럼 4.16개가 뭐냐? 정규를 가져가면요, 평균 홍창기 선수가 리그 정규 때 딱 4.16개 소화했습니다. 리그 5위예요. 잘 치는 타자들이 상대 투구수까지 뽑아내. 이거 미친 타선이라니까요. 근데 이제 거기 안타와 장타를 곁들인, 전 타자가 에버리지로 봤을 때에는 홍창기만큼 공을 본 거예요. 안타까지 곁들여서. 그리고 8회까지 3.94개였습니다. 저거 보이죠? 이야기 드릴게요. 27위 박민우 3.92개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기아 타자들의 집중력 자체가 대단한 경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잔루가 너무 많아서 득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진 못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팀보다도, 그 어떤 타선보다도 상대 투수를 그냥 괴롭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오늘 경기 중에 킥은 김도영의 기습번트. 이게 왜 킥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가 요 번트 하나에 삼성이 특히 내야가 진짜 멘탈이 나갔다 라는 수비 위치가 나왔습니다. 기습번트가 나왔죠. 3루는 보고 반응, 하프 걸었거든요. 숏 2루 베이스 커버 가고, 2루 갈팡질팡 하다가 1루 들어가고, 1루는 공 처리하게 했다고 앞으로 나옴. 그러니까 분명히 저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한 많은 연습을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캠프부터 하고 가는 건데, 그 기습번트 하나에
투, 포, 3루, 숏, 2루, 1루 전체가 멘탈이 나갔습니다. 수비 위치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좀 이 삼성 팬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왜 뒤로 뺐냐 하면 앞에 보고 끌 가능성이 좀 높아서 뒤에 좀 신뢰되는 얘기를 좀 하지만 오늘 경기 운영은 이게 박진만 감독이 삼성을 운영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잠실에 이시성을 가진 감독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 헷갈릴 정도로 두산 팬들이 더 굉장히 맛봤던 맛인데라는 운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발이 오래 버텨주지 못해서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요소 굉장히 그런 얘기가 좀 많았다. 굉장히 유사했다. 그리고 윤정빈을 왜 대타로 쓰지 않았을까? 그 상황에 중요한 상황에 정혜영한테 그래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정혜영은 역스플릿이라 우타한테 약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윤정빈은 그래도 정혜영한테 때려내봤고 이재현은 시리즈 내내 못 치고 있고 정혜영한테도 쳐본 적이 없는데 좀 아쉬운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리즈로 기아가 우승을 했고 정말 압도적인 전력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전력차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참 축하합니다. 기아가 우승하면서 아마 세대별로 이렇게 처음으로 최초일 겁니다. 연도별 세대별로 우승한 최초의 기록을 갖고 있는 팀이 되었고 그래도 이 기아가 저는 내년에도 해먹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6년간 우승팀이 계속 바뀌었는데 기아가 좀 오래 해먹을 수 있는 건 베테랑들이 항상 처질 상황에 그대로 꼬라박혔던 다음 시즌이었는데 올해 기아는 어린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삼성도 어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해볼 수 있는 뎁스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준 플레이오프부터 진행은 안 했고 플레이오프부터 진행을 했는데 해당 팀 팬들이 많이 와주셔서 좋은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주셔서 제가 더 신이 나서 이렇게 한번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정규에는 이렇게 분석 안 하거든요. 리뷰도 이렇게 안 하고 제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신이 나서 좀 이렇게 세세하게 좀 많이 까봤습니다. 어떠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댓글들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반응이 괜찮아서 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함께 야구를 봐서 고맙다라고 좀 타팀 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삼성 기아 팬분들 하여튼 다 고생하셨고 우리 KBO 리그 팬분들이 어쨌든 이 경기 하나로 2024 시즌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각 팀에 불만이 있었던 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희망찼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린 내년에 또 야구를 볼 거니까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좀 많이 찾으시는 한 시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비시즌에 저는 영상을 계속해서 또 만들어 나가서 올릴 예정입니다. 또 그 영상까지도 좀 잘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아무튼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구 팬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부럽다.